워싱턴 포스트의 최고 보도에 따르면 검은색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할 경우 발암물질과 호르몬 교란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환경단체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203개의 검은색 플라스틱 가정용품에서 화학물질 브롬을 검출했으며 이 중 높은 농도를 보인 20개의 제품 중 17개에서 건강 위험과 연관된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난연제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제품 케이스 등에 첨가되는 화학물질로 연구진은 이러한 난연제가 재활용 과정에서 가정용 제품으로 다시 사용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밥 접시, 주방도구, 여행용 게임, 장난감에서 높은 수준의 난연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메간 리우는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가열할 경우 난연제가 음식에 스며들거나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을 경우 타에게 스며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난연제 연합은 제조업체가 난연제 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연구와 평가를 시행한다며 이번 연구가 유해성만을 근거로 위험을 주장하고 있어 잠재적인 노출 경로와 실제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일부 난연제가 갑상선 문제, 생식기관 합병증, 신경독성 및 암과 관련이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주의력 저하, 운동능력 저하, 인지발달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실내 전자제품에 대한 난연제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다양한 난연제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왔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8일 일리노이주 검찰총장 콰메 라울은 13개 주와 공동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비즈니스 관행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울 총장은 틱톡이 청소년들에게 과도하고 중독적인 사용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용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울 총장은 틱톡이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 노출시켜 수면 부족, 우울증, 불안, 자해,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해당 제품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송은 틱톡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취약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틱톡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사용자들을 가능한 오래 플랫폼에 머물도록 유도해 더 많은 광고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이용해 추가적인 광고 기획을 모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혼다 차량 170만 대가 리콜됩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9일 미국 전역의 혼다 차량이 운전대 문제로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혼다 측은 스티어링 기어박스 조립에 문제가 생겼으며 운전대를 돌리는데 뻑뻑해지고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행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경고등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의 혼다 시빅, CR-V, HR-V 그리고 에큐라 인테그라 등입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이신화 전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으로 탈북민 출신 이서연 씨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이 씨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단독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 소식통은 이 씨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며 국제협력의 주요 업무인 북한인권대사 직책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씨의 미국 국적과 관련해 한 외교 관계자는 대외 증명 대사는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어 국적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임명은 오는 11월 UN 인권이사회에서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양 출신인 이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에 재학 중이었으며 부친이 대흥무역 총회사 지사장으로 임명되어 중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후 대련의 동북재경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후 2014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하였고 2016년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맥케인 연구소의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신화 전 대사가 지난 7월 퇴임한 후 후임자를 물색해왔으며 여러 검토 끝에 이 씨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외교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LA 전역에서 이제 다양한 범죄 피해 신고를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LA 경찰국 LAPD가 기존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하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한국어로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LA 한인회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범죄 신고에 어려움을 겪어온 LA 지역 한인들을 위해 이 서비스를 건의해 왔으며 이번에 협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어로 신고를 하려면 LAPD 공식 웹사이트에서 Get 서비스 메뉴를 선택한 뒤 File a Police Report 옵션을 클릭하여 한국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LAPD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건 유형으로는 괴롭힘 전화, 증오사건, 뺑소니, 신원도용, 분실물, 마약 관련 정보, 절도, 차량 절도, 기물파손,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페이지는 사건 유형 선택, 질문에 대한 답변 선택, 신고자 정보 입력, 사건 세부 정보 입력, 검토,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응급 상황이나 범죄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911로 전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